까먹을까봐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우리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저기, 배치고사요? 대체 뭘 보여요? 미소? 아니, 대체 뭘 더 하냐고요? 뭘 더 할 거 없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왜? 3모전에요. 왜요? 이번 주?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요? 다다음 주일 거예요. 다음 주에? 너네 학년 다음 주에 반배치요? 처음 듣는데요? 근데 왜 나는 몰라? 걔네들 다음 주가 아니라 3월 2일에 볼 거예요. 너네도 보는 김에 같이 볼까 싶긴 한데. 음.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확정은 월요일 이후에 될 거예요. 월요일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내부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이후에 반배치 일정과 방식 등이 일단 좀 논의가 돼야 돼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까먹을까 봐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우리 명절날 때 빠진 게 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2주 만에 수업이니까 그거를 요때 할 거예요. 어디 갔냐? 달려. 요때요. 3월 2일 날. 네. 20. 그러니까 계약 전날에 3월 4일부터 계약하죠. 어차피 다들. 네. 3월 2일 날 우리 한 번 빠진 거 분량 수업할게요. 왜죠? 그때 연휴야. 1일 쉬지 않아. 1일이 쉬어요? 학원은 쉴 이유가 있나? 학원 안 쉴걸요? 나도 쉬면 좋긴 한데 안 쉴걸요? 그럼요. 야, 추석 때 것도 보강하러 하고 있는 마당에 3일째로 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특강 수업이 여기가 7회차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8회차거든요? 8주니까. 근데 20 다음 주에 끝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 주를 10일 날에 빼먹었으니까, 10일 거를 2일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요. 네.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정신이 없어요. 다음 주에 내 타임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봅시다. 우리 그러면, 어디요? 어디 피고 있는 거야? 똥멍청이. 맞게 피고 있나요? 그러네요. 맞게 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숙제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신 분들을 위한 어드밴티지로, 여기는 오늘 숙제요. 일단, 미리 예약. 46, 47은요. 그 다음에 대명사, 형용사, 부사로 들어가 봅시다. 혹시 숙제하실 때 어려웠던 거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써드렸는데 왜 47까지 많이 하셨죠? 잘하셨어요, 어차피. 틀렸거나 어려운 거 있었어요, 지문? 문제나?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 했죠? 성적표는 안 보내는 게 낫겠다고. 안 보내줄 거야. 안 보낼 거야. 너는 잘 보지 않았던, 넌 잘 봤던다는데? 88. 그래요? 그럼 네가 쌤 잘못한 거예요. 내가 틀린 문제가 네가 틀린 문제의 개수가 바뀐 게 아니라면 네 점수를 계산한 거는 엑셀 수식이 한 거고 너는 네 머리가 했으니까 네 머리가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네가 2점, 3점 계산 잘못한 걸 거예요, 아마.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오타를 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손으로 친 거니까 네 답안을. 그래서 OMR을 걷어간 거고. 음. 뭐 어쨌건 전반적으로 성적이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서 성적표는 안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우리 만만한 예비고 1 걸로 볼게요. 3월 달에는. 그래서 부디 반평균이 한 10점 이상 좀 오르길 그걸 까면 녹화에도 보이고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대충 떠올려 볼게요. 일단은 그날 빠진 사람 2명이 있었고 2, 4, 6, 7, 그 7명이었죠. 십 170, 260, 430 나누기 7, 60 몇 점이요? 60점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30인데 총점이 7명이니까 그죠? 7, 6, 42, 60점 초반인데요?
76, 42, 7일은 7일에 61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내가 점수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대략 60점대 초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반평균이. 뭐 하는 거야, 짭터스. 빨리 분발하라고. 그 얘기, 그렇죠. 그 짭터스나 그 비온 애들이 얘기했는데 듣고 빵 터졌네. 음, 그죠. 거기는 반 인원이 고정이니까. 아니면, 어, 여기서 매우 빼어난 분을 한 분 올릴까요? 어차피 저기 닥터스 인원 중에 한 명이 나갈 거거든요. 걔 저기 집이 멀어서. 집이 먼 애라서 원래 방학 동안만 다니기로 하네요, 애초에. 어.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여기 사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렇게 영어만 잘하는 분이 있네요, 영어만. 인가요? 아,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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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대가 엄청 컸는데, 뭐지, 이건 하고 이렇게 당황했어. 내가 처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답지 번호를 정답번호를 내가 잘못 입력한 줄 알고 몇 번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정답번호가 점수가 왜 이 모양이지 이랬는데, 아무튼, 이게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엑셀 표에, 그러니까 엑셀 표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 정답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 2, 1,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누가 맨 앞에 4번이가? 그러면 김다몬 거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 치면서 옆에 게 보이잖아. 근데 이제 만약 이런 거야. 4, 3, 2, 2, 5 그래서 뭐지 이거?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고 내가 답을 잘못 입력했나 하고 몇 번을 봤는데 잘 입력했더라고요. 그래서 치면서 이미 직감을 했어요. 아, 이거 범상치 않은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러고. 아무튼, 네. 속상하니까 그만 얘기합시다. 다음번에 뭐 예비고일 거 봤을 때 잘 보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잘 보실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100점 받으세요, 100점, 100점. 오케이. 이제 그거 100점 받고, 산모 100점 받고. 하나 비슷해요, 그거나 난이도. 산모 정도,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산모보다. 음. 봅시다.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 그래서 여긴 대명사, 형용사, 부사 파트인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대명사 중에요. 가끔 문법 책에서는 뭐 it은 뒤에 수식어구가 붙지 못한다 뭐라는 이제 대명사 특유의 원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사실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약간 논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간단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책에 있는 정도만 짚고 넘어갑시다. 인칭 대명사는 정말 소리가 들어가고 있겠죠? 오케이. 앞타임에 또 녹화를 빼먹어가지고 한 타임을 망했어요. 빠진 새끼 없지? 이러고 녹화를 안 했는데 수업하다 갑자기 봤는데 딱 봤는데 여기로 치면 이런 거야. 걔 숙제 없죠? 이러고 녹화 안 하고 수업하고 있다가 야 보승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로 치면. 그래가지고 근데 설마 처음부터 없었냐?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돼서 가끔 녹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 보신 적 없어요? 그 제 수업 영상 중에 화면은 움직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상? 망한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더빙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화면에 맞춰서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 아니, 녹화를 다시 하죠. 수업 영상을 다시 찍어요. 그냥 혼자 저기 고무실 골방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아니면 이렇게 너무 우울해서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해요. 그러면 그럴 때 가끔 옆에서 와우! 이런 소리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내신 기간 때 이제 그 미림이었나? 미림하고 구함 수업 영상을 제가 집에서 녹화한 적이 있는데, 진짜 존나 우울하게 쉬는 날 하루 종일 영상만 4개 찍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녹화 영상에 집에서 찍으면 자꾸 고양이가 옆에서 껄떡거린단 말이에요. 아, 수업하고 있는데, 대도수는 저사, 와우! 이러면, 저리가, 이러면, 초로 걸어가 밀치는 저쪽 가가지고, 와우! 막 이러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봅시다. 대신 어떡하지? 내신 미림과 붙어요. 안 붙어요? 미림이 교과서가, 그새 까먹었냐? 이제 아니, 그건 국어예요. 아니, 그것도 국어예요. 영어는 신사고 없어요.
미림이 천재2, 능률김. 미림 능률김이고, 구함은 천재2라서 교과서가 다르고, 근데 뭐 모의고사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한 학년 수업을 한 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가 10개일 거예요. 원래 11개였는데, 고맙게도,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고맙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가장 걱정스러웠던 동건이가 나가가지고, 용산구가 나가서, 한 학교가 줄었어요. 그래갖고 10학교인데, 10개 학교를 일주일에 한 사람, 한 명이 수업을 다 하는데, 내신 때는 보통 이제 6T 잡거든요? 그럼 60타임이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첫 주에서 두 번째 주 정도까지는 교과서를 나가면서 교과서 단원 같으면 묶어서 뭐 좀 많으면 뭐 교과서 YBM 한이 아마 제일 많을 건데 성보가 있어갖고 YBM 한 두 반 정도로 하고 능률킴은 미림밖에 없나 능률킴이? 능률킴 두 학교인데 미림 동작. 미림하고 동작이 능률김이고 비상 홍이 영락밖에 없고 그다음에 YBM 박이 남강이고 YBM 한이 이게 성보하고 어디지 당고 성보 당국이 이렇게고 근데 어차피 성보가 머릿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서 아마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상황 봐서 그 다음에 천재 이재영이 문영하고 구함이고 그래서 문구가 됐네요. 요렇게 교과서 2주 정도 수업을 할 거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영이 머릿수가 많아가지고 묶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문영이 13시고 구함이 한 10명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합치기 싫으면 빨리 친구들 끌고 와요. 지금대로 가면 합쳐요. 머릿수가 얼마 안 되니까. 너네 문영이 한 5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구함은 더 적을걸요? 네. 남강이요? 남강은 정말 적던데?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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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신이요? 광신이 어디랑 같더라? 광신이 여기 아니면 여긴데? 광신이 능률 아니면 현재예요. 능률인가 보다. 능률, 여긴가 보다, 광신이. 광신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요? 능률김이었던 것 같은데? 머릿수 많아. 네, 근데 미리면 머릿수가 많은 적이 없어요.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림은 너네도 학교 다녀보면 알겠지만 그 학교 앞에 조그만한 공부방과 학원 사이에 애매한 그 어드매쯤에 있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딱 미림만 놓고 수업하면 보통 선생님 한 명 많으면 2명 있는 학원들이 많아서 보통 그쪽으로 많이들 다닐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좀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3학년 때까지. 근데 그래서 미림은 잘 안 늘어요. 미림은 딱 미림 너네 학교 앞에 거기가 대학동인가? 옛날 말로 거기가 신림 6동 아니면 9동인데, 대학동 쪽에 미림여고에서 딱 한두 블럭 사이에 그런 학원들이 꽤 많아가지고, 따닥따닥 많아서, 그런 데로 아마 많이들 다닐 거예요. 미림은. 그리고 거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다소 번거롭잖아. 그죠? 버스도 많이 없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일단, 네. 대신 어떡하지? 10개. 10개 어떡하지? 또, 괜찮아. 작년엔 12개였어. 작년 1학기는 13개였어요. 뒤질 뻔했어요. 작년에는 여기, 우리 인원 있나요? 인원 없죠? 올해 1학년에 인원이 없더라. 작년엔 여기에 인원도 있었고, 용산도 있었고, 근데 올해 성남이 있잖아. 아니, 안 원장님한테 보낼까? 성남고 저기 동작에서 안 원장님이 수업할 건데. 근데 성남은 여기 오는 것보다 동작이 훨씬 빠른데, 보람에 가는 게. 성남은 거기서 학교 뒤편 언덕 이렇게 뒤로 해서 내려오면 공군회관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이지 동작관 있거든요. 성남이 누구지? 3명이가 있던데. 닥터스의 저기 이한이. 그 다음에 여기도 성남 있지 않나요? 신우가 있구나. 미안하다. 앞에다 놓고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 동작반하고 여기하고 메인 학교가 다르니까 보통 그 동작에 다니던 문영 미림하고 어디에 애들이 일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서 넘겨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넘겨야 되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고 그걸 일단 해보고. 유나 이렇게 없지? 그럼요. 유난히 없네요. 네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벌떼처럼 몰아와요. 야 이 찌꺼기 새끼들아, 어디 족밥 새끼들이 다른 학원을 다녀 다 따라와 이러고. 야 언니만 믿고 따라와 이러고 데리고 와요 네가. 그럼요. 13명 되면 안 묶을 거예요. 갑시다 일단. 그리고 대명사는 내신 심각하다 벌써. That those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 내신 기간에 못 쉬는 날이 못 쉬는 주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7일을 일해봐요. 되게 힘들어요. 아, 싫다. 그럼 that those는 저 사람, 저 사람들의 의미로 쓰이거나 네, 넘어갑시다. 비인칭 대명사 is은요. 날씨, 시간, 거리 등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이 역할을 하는 it을 뭐라고 배웠어요, 보통? 날씨, 시간, 거리, 명암, 요일, 날짜 할 때 it. 그죠? 그거요. 어디서 B가 들렸어요? 비인칭 주어요. 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비인칭이란 말 꽤 봤잖아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할 때요. 그죠? 비인칭이라는 건 뭐야?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플러스 알파 정도 알아둡시다. 이거는 아무도 문제에 안 물어요.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도움은 될 겁니다. 통상 막연한 혹은 그냥 상황의 it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지 않아요. 다만 얘는 주어 자리에 국한되지 않아요. 주어든 목적어든 주어 자리는 잘 안 쓰이네요.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 it 혹은 this나 these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영어에서 이제 비인칭 주어나 이렇게 상황에 it 같이 해석하지 않는 애들을요. 묵둥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placeholder이라고 해요. 자리 지킴이에요. 자리 지킴이. 의미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It that was an unbearably hot Chicago day.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시카고의 날이었어요. 하루였어요. 그럼 얘하고 세트가 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it when인데 이런 애들을 보고 보통 우리가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근데 대시 없는데 왜 이때시죠? 라고 물으신다면 요 자리에 that을 써도 되는 거죠. 이거 중3 때 배우죠? 이때 강조 구문. 그죠? 중3 2학기 시험 범위쯤 되죠. 졸업 거의 맨 마지막 시험 정도에 기말. 그쵸? 잘 알죠. 왜냐면 이 학원에서는 안 해봤는데요. 예비고일 받는 학원들이 보통 빠르면 7월, 8월부터 예비고일 받으니까 중3 2학기 시험 대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힐링 타임이에요. 전혀 부담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중3 기말고사 13점 맞아도 그거 아무도 몰라요. 죽는 날까지. 그죠? 뭐 며느리 볼 시어머니도 그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진짜 개 쉬워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덜 쉬웠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되게 쉬울걸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고1 이제 2학기만 돼도요. 학원에 있는 이렇게 예비고일들 막 이렇게 문제 풀고 있으면 에이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가요. 보통 고세 1년 사이에 늘어가지고.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지가 지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지만 쉬워 보이는 건 알겠다는 거죠. 봅시다 우리 Q 1번 Your viewpoint of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한 근데 이때 강조 구문은 네 나중에 범위에 가서 합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니 찝찝하긴 한데 성질머리가 이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놓을게요.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 그러면 그 that은 when이나
where로 바꿀 수 있음. 그래서 강조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셨나요?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 관계 대명사이거나 관계 부사이다. 그죠? 그러면 that 앞에 있는 애가 얘가 개념적으로 뭐인 거예요? 선행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시간 개념이고 뒤에가 응급 전화가 울렸어요. 어디 있을까요? Over the radio.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응급 연락이 라디오 수신기 너머로 제이콥의 크루를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구급대라고 친다면 이 구급대원들을 위한 알람이 응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어 동사, 일형식 동사, 전치사, 명사, 완전한 절이네요. 그래서 관계사 중에 완전한 절을 이끄는 건 관계 부사이고 선행사에 해당하는 내인은 시간 개념이니까 that을 when으로 바꿔 쓴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건 나중에 강조할 때 합시다. 문법 때. 그럼 당신의 1번은요. 이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은 다릅니다. from 이런 애들은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네 관점은 나랑 달라 해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너의 관점은 나랑은 달라. 별로 안 이상한데요. 사실은 뜯어보면 이상한 거죠. 네 관점하고 나를 비교하면 당연히 달라야 돼요. 내 이름이 김관점도 아니고 그죠? 내가 관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틀린 겁니다. 네 관점은 뭐랑 달라야 돼요? 내 관점, 그쵸? 그래서 mine으로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구문은 통상 보통 뭐하고 비교가 되는지를 사실 잘 짚어주셔야 돼요. 이런 소유격 대명사 문제가 자주는 안 나와요. 근데 간혹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이렇게 미를 주고 어법상 잘못된 걸 고르시오의 문법 문제가 29번에 나오면 와장창 틀려요. 왜냐면 대충 읽고 실수하기가 진짜 쉽거든요. 그리고 2번 It that took around 2.5 hours. 그럼 여기는 익숙한 형태 아닌가요? It 어디 갔어? 왜 비트가 휘들어졌어? 반듯하게 It take 시간 투부정사의 형태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선호예요. it을 가주어 투부정사를 진주어라고 보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그래야 가장 단순해서 뭐 간혹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든지 아니면 it은 가주어 말고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비인칭 주어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예요. 아이고 이상한 데서 막았네요. 여기가 목적어.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뭔데요? 그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될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둘 다 맞아요. 틀린 거는 없어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버리는 게 조금 편해서 저는 주로 가주어, 진주어라고 말씀드립니다. 3번 compare to that, those in 2020 여기는 우리 분사 구문을 했죠. 최근에. 그죠? 기억력이 되게 비상한 분이면 기억나실 거예요. 얘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중 하나죠.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ompare to 하면 뭐뭐에 비해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 아니면 무엇과 비교하여 이런 의미를 갖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그래서 굳이 저를 써보자면 안 써도 괜찮아요. When it is compared to 이렇게 가면 돼요. 그것이 비교될 때 뭐뭐와 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랑 비교해서가 됩니다. 그리고 compared to 자리에 compare는 원래 A랑 B를 뭘로 비교해요? 어떤 표현으로? compare A to B, A와 B를 비교할 때요. 여기에서 온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to 자리에요. with가 들어가도 됩니다.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은 to인데요. with도 써요.
그래서 compared to 자리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compared with 해도 괜찮아요. 그럼 2020년도에 그것 혹은 그것들과 비교해서 employment rate 고용률이래요. 고용률은 더 높았다. 2021년도에요.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해요? 2000년과 2021년도에 employment rate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니까 that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기대명사요. 제기대명사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대신 사용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관용적 표현에도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써놓을까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1번 제기대명사의 용법이라고 하면 제기용법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그게 이거죠. 주어랑 목적어랑 짧게 칩시다.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이게 제기용법이고요. 두 번째,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여기가 강조용법이요. 그러니까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는 말하자면 부사 같은 역할이에요. 부사적 쓰임이더라. 그래서 꼭 필요한 애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는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얘는 그 혹은 그 자체로 혹은 스스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그나마 대충 해석이 붙을 겁니다. 그 자체로 혹은 자체로 스스로. 그리고 관용적 표현도 있더라. 그래서 관용적 표현이 몇 개가 쓰여 있네요. 그러면 써 있는 거 보시면 by oneself, for oneself 얘네 둘을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통상 홀로 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둘 다. 근데 우리말로는 사실 뭐 혼자서랑 스스로랑 이게 엄밀히는 차이가 있죠. 혼자서 스스로 뭔 차이가 있죠? 혼자서는 말 그대로 혼자인 거고 스스로는 뭐예요? 스스로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한자말로 바꾸면 뭐예요? 능동이죠. 스스로는 혹은 자율이죠. 그럼 자율의 반대말은 뭐예요? 타율이요. 빨리 해 이 쌍놈의 새끼하고 패야 하는 게 타율이잖아요. 스스로는 뭐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요. 차라리 영어식 표현으로 의미를 기억하시면 의미 구분하시기가 쉬워요. by oneself는 alone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for oneself는 without help예요. 도움 없이예요. 아무도 돕지 않아도 아무도 패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게 for oneself예요. 그리고 in itself는요. 그 자체로 원래부터 그래서 얘는 본질적으로 essentially 같은 의미예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뭐 originally 그 다음에 기왕에 쓰여 있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해 봅시다. 조금 자주 나오는 애가요. by, for, in 있네요. 그럼 of itself가 쓰여 있죠. 여기도 itself 씁시다. of itself. 얘는 자동적으로 해요. 뭐 스스로 하면 헷갈리겠다. 자동적으로도 스스로라는 말이 되는데 아무튼 표현상 automatically inside oneself 안 써도 되겠지? out of oneself 자주 나오는 건 이 정도예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어차피 그건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지문에서 나왔을 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흔치 않게 흔히 많이들 쓰이는 표현이니까 제가 매주 이 시간대 하는 말 있잖아요. 이번 주에 마지막 수업이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주로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야 되는 일인데 토요일 날 주로 잠을 잘 안 자고 오거든요. 어제도 2시간 자고 오늘도 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금요일에는 좀 삐뚤어져서 안 자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는 왜냐면 제가 목요일을 이 일주일 중에 이제 체감상의 피로도가 제일 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많아가지고 집에 수업도 많은데
뭐 꼭 보면 목요일 저녁에는 일이 생겨서 집에 늦게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저께도 12시 반인가 학원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도착해서 1시에 밥 시켜서 2시에 밥, 20, 치킨을 시켰거든요? 한 집 배달을 시켰어요. 주문 예정, 도착 예정 시간을 1시간 20분을 잡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배달비 5,000원 냈거든요? 4,000원인가? 1시간 20분 뒤에 왔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나니까 2시였어요. 쿠팡이 있었어요. 네? 쿠팡 이치요? 이치는 좀 나요? 이치도 비슷하길래. 빨리 아, 요새 이치 빨리 와요? 아, 네네네네네. 아, 근데 배미는 그 배달 예정 시간보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걔는 환불해준단 말이에요. 땡깡 부리면. 그죠? 그게 좋긴 한데. 그래서 약간 그 맛에. 아니, 이게 뭐예요? 못 먹겠잖아요. 이러면은, 아, 그럼 주문 취소해드릴까요? 네. 그러고, 우왕양, 공짜밥 맛있쩡. 이러고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배달 도착 예정 시간을 1시간을 넘게 잡더라고. 근데 그러면 에이 1시간 20분은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와 진짜 개억울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삐뚤어져가지고 앉아 이씨 이러고 별걸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피곤하고 어젯밤에도 일찍 잘까 나 에이 내일만 지나면 제가 이제 일요일이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에이 일요일날 자면 되지 뭐 이러고 또 앉았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볼게요. 얘는 무엉 was forced to leave school at the age of 16. 얘는 16살이에요. 뭐죠? 당한 건가요? 학교에서 떠나도록 강요받았대요. 강제로 떠나게 되었대요.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좀 작작했어야죠. He taught himself. 그래서 teach oneself는 무슨 뜻이에요? 안 써도 돼요. 아시는 분은? 독학하다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독학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독학했대요. 옛날 분인가 봐요. 수학도 독학하고요. 자연 철학도 독학하고요. 다양한 언어를 독학했대요. 와우, 굉장한 분이네요. 우와, 우와. 아니, 나는 학교를 다녀도 잘 못하는 걸? 근데 그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님 같은 분들 보면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발명왕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천재들은 다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1번 봅시다. When I look at me,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죠. look at을 그냥 구동사로 본다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He hits him.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B를 때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낚시성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문제로.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사진이겠죠? 사진에 속에 있는 나를 봤을 때, 섬에 있는 사진이네요. 그리고 the time there seemed completely, 움직여. unreal. 그럼 그곳에서의 시간은 뭐처럼 보였다? 완전 비현실적으로 보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거요. The doctor asked the patients to weigh themselves. 그럼 의사 양반이 요청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체중을 좀 재주시겠습니까? 라고요. weigh는 무게를 달다, 체중을 재다죠. 혹은 무게를 두다, 중점을 두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네, 그러면 환자들이 스스로 무게를 좀 재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스케일, 저울, 체중계 여기서는. 얘도 뜻이 조금 많죠. 스케일. 이거 여기서는 저울이잖아요. 체중계, 저울은 좀 그런가요? 체중계, 그놈이나. 그 다음에 스케일은요, 척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척도. 그러니까 축척 같은 걸 말하는 거. 척도. 그 다음에 그 생선이나 뱀 같은 친구들의 비늘이란 말도 되고요. 뭔가 되게 중요한 걸 까먹고 있는데요. 규모 정도요. 그리고 얘가요, 동사로 간혹 우리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증가하다예요. 보통 여기서 온 거예요. 규모나 정도에서 온 거라서 규모나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배웠나요? 뭐 규모의 경제? 안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통합사람 배우려나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게 되게 없던데, 경제에서도. 기회비용 정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때 대가리를 뽀갤 겁니다. 보통 거의 제가 아는 모든 학생들이, 기회비용을 얘기를 하면, 막 이러면서 물어보러 와요.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이제 그거에 조금 심화 버전으로 계산시킬 거예요, 이제 아마. 그죠. 특정한 행동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거. 내가 알바를 가면 한 3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친구랑 같이, 15,000원어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냥. 네. 4만 5천 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냥. 아니면 내가 3만 원, 알바 가면 3만 원이고, 할머니네 집 가면 할머니가 10만 원을 줘요. 근데 나는 15,000원짜리 영화를 보러 갔어요. 내 기회비용은 얼마? 10만 원이요. 네.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거. 아무튼 합시다. 부정대명사는 불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이나 대상을 나타내며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고등 영문법에서는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정사라는 의미로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정사 자체가요 되게 난잡한 문법 카테고리라서 이렇게 배우시는 게 훨 나아요. 그래서 특정한 애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외워버리시는 게 결국은 한정사도 다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특징을. 또라이 같은 언어예요. 진짜 영어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이 진짜 또라이 같은 언어. 봅시다. 세계는 있어요. 어려워서 그렇지. 아무튼 단수 취급 보면요. one, 땡 one, every, each, either, neither 얘네들이요. 그래서 우리 문법할 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neither는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 하나, B에 복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도 쓰더라. 이렇게. 그죠? 기억나세요? 오, 역시. 아니, 이렇게 똑똑한데 왜 그랬죠? 난 진짜 되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갈구는 것 같죠? 네. 그래서 every하고 each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every는 쉬워서 안 써도 되는데 every, each를 한 번에 쓸게요. each는 둘 다 항상 명사도 단수랑만 쓰이고 그러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가 오겠고요. 아마 이것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each는 of 복수명사의 형태로 쓰이고 이때 each는요 one에 가까워요. one of 복수명사랑 비슷한 거예요. 복수명사들 하나하나 각각은 이런 의미가 되고 어쨌건 얘들은 단수동사입니다. each, every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either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상관접속사 때 양자택 1 그러니까 하나 neither는 0개잖아요. 0개. 그러니까 단수. 그 다음에 once나 both나 others나 이 one이라는 애가 부정대명사로 사람, 사물을 다 나타낼 수 있죠.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거고 이 one의 복수 형태가 여기 보이시는 once잖아요. 그리고 some, any, a lot, all, none 얘네들은 단수, 복수가 다름 요거는 기억해 놓읍시다. 그쵸? 그래서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를 봐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상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여기 뒤에 of 명사인데 얘 보고 수일치하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은 이 얘네들의 특징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왜 문맥에 따라 단복수가 또 다르냐면 원은 누가 봐도 한 놈이에요. 그쵸? 사람 한 명이건 물건 한 개건 every하고 each는요. 원래 태생적으로 의미 자체가 각각의 것 하나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단수예요. 얘는 either 둘 중에 하나 얘는 빵개니까 단수예요.
그리고 여긴 누가 봐도 S가 붙었고 둘 다고 S가 붙었으니까 복수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애매해지는 애들인 건데 부정대명사에서 부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반대말은 특정이에요. 특정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 중에서 여러분 몇 명만 일로 와봐요. 그럼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중에서 몇 명 저랑 상담 좀 하게 내려와봐요. 내가 나가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왜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와보세요 했는데 빵명 됐네요. 단수네요. 5명 오면 복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ny요. 그럼 어느라고 해석해야 되죠. any는 얘는 제가 보이면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그 어느 혹은 어떤이에요. 그리고 우리말 해석의 맥락상 땡땡 도, 명사 도라고 붙여주시면 해석이 스무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너 먹을 거 어느 것이라도 먹을 거 있니? 어느 것이든 좋아 라고 물으면 얘가 지칭하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 상관없다죠. 그리고 none 얘네들은 a lot하고 all이 얘네들은 느낌상 복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앞에 다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를 보자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단복수가 갈려주면 편하죠. few, a few, many 얘네들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항상 뒤에 복수명사,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오겠다. little, a little, much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온 애들이니까 항상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일 때마다 강조를 아무리 기왕 이렇게 된 거 늘리면 되는구나. 오,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안 되네요. 아니, 위아래로 늘어나나 해가지고 신났는데 안 늘어나네요, 쌍놈이.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 부정어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해석을 하실 때 편하게 해석하시려면 뭐 거의 없는 명사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의 체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해석상 어려움인데 거의 없는 명사 그냥 부정어라고 해석해버리세요. 낫이요, 낫. 형용사라면 no고 얘가 부사로 쓰면 낫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거고요. few하고 little을 약간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긍정문이 돼서 의미가 변질돼요. 그냥 낫이에요. 보이면 어가 안 붙으면. 그다음에 일부 주의하실 거는요. fewer 하면요. fewer 앞에는 어가 없어도 얘는 의미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혹시 little의 비교급은 뭔지 아세요? littler? less. 오케이. 잘한다. 오씨, 완벽히는 똑똑하잖아. fewer는요. fewer하고 less는요. 얘네들은 앞에 어가 붙지 않아도 긍정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있다라는 의미면 어가 붙어야 되고 없다라는 의미면 어가 안 붙어야 되는데 비교급에다가는 fewer이든 less든 항상 어가 안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왜 안 붙여요? 이런 의미래요. few 자체가 a few라고 해도 쬐끔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쬐끔 있는 게 더 적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상 없음에 가깝대요. 그래서 fewer이나 less에는 어를 원래 안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의미상 그냥 뭐 더 적은 뭐 거의 없는 해석해도 괜찮은데 거의 더 없는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더 적은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얘가 가지는 뉘앙스는 사실 부정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Q 1번 봅시다. There's 이거 안 해도 괜찮죠? 이거 some others, the others 안 해도 괜찮죠? 그죠? 나머지 앞에 더 붙이는 거니까. 네. Q 1번. There's anything, something that's weird about the scene. 그럼 있습니다예요. 대절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화살표가 일로 갈지, 일로 갈지, any를요. 물론 누가 봐도 something을 고를 것 같습니다만, 그쵸? anything이라고 써버리면 왜 어색해요? 얘 의미 자체가요. 어느 것이라도예요. 어느 것이라도. 그쵸? 그러면 어느 것이라도 이 장면에서 이상한 것이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되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어느 것이라도 이 그림에서 틀린 게 있다. 이 문장이 아니고서야, 그쵸? 야, 이 장면에서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any의 의미를 항상 기본적으로 어느를 붙여버릇 합시다. 그래야 문맥에서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초딩, 중딩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 any, 긍정문에서 some. 근데 긍정문에서 any를 써요. 오, 틀린 문장! 아니잖아요.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tell me anything you want.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든 그 어느 것이든지 말해봐라. 긍정문인데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any의 의미를 어느로 기억하고 있으시면 간편합니다. 2번 Some already know the reason he left. 몇몇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그가 떠나간 이유를요. 그리고 another 그리고 others will never know. 제 책이 저렇게 하니까 콧방귀 끼는 것 같네요. 약간 비웃음 당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others가 낫겠죠. 다른 이들은 모를 거다. 왜냐하면 맥락상 some과의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러나 나머지 혹은 나머지는 아니네요. 다른 이들은 모를 것이다. 3번은 그냥 숙제로 남겨놓고 넘어갈게요. 어이, 숙제가 많네요. 4, 5, 6분도 하세요. 4번 형용사의 기능이요. 형용사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문장의 보어 역할만 한다. 뭐 대표적인 게 alike나 alone 같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래 있네요. 친절하게. 봅시다. 예문이요. Our automatic unconscious habits can keep us. 그럼 우리의 자동적이며 무의식적 습관들이 keep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형식 동사는 오형식 동사인 걸 사실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우리를 유지한다. 안전하게. 이걸 해석으로 풀려 그러면 뭔지 알 도리가 없어요. 해석이면 이거지. 하지만 얘는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safe가 들어가야 맞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다, 남겨두다, 내버려두다, keep하고 leave가 비슷한 형태로 쓰이는 둘이에요. 그쵸? 그래서 keep도 leave도 목적격 보어로 준동사가 오면 뭘 쓰게요? 그쵸? 얘랑 얘가 의미상 둘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와야 된다면 ing 오는 동사들이에요. 뭐라고요? 시끄럽다고요? 종쳤다고요? 네, 청각장애인이 아니라서 들려요. 네, 내가 안 들릴까봐 입모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었다 합시다. 아까 일단은 사실은
그거 와. 아니, 그날 나 부장님도 나온 날 애들이 현명이 있는 거야. 너무 그거도 있어. 나 아니면서 다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지금 생각나면 인터뷰했어. 아니, 우리 학교 CP도 안 썼는데 60밖에 없어. 딱 168 나오게. 서울시경 CP가 어떻게 되는데 6.78인가? 학생들이. 7명도 안 되고. 내가 전교 1등 할게. 정말 연습 시간이 있어서 봤어. 그래서 원래 늦지 아침에 일어나려. 근데 일어나면 같이 안 하고 요새 바로 일어나 차면서 일어나서 막 8시 반을 차고 어디 가서 일찍 가. 벌써 일어나. 왜 그래? 엄청 내면 나 그래서 안 한단 말이야. 제로는 다 잘하시. 안 살려시. 내가 다음에 무사히 있어. 그냥 진짜 너무 얘기했으면 그럼 이사람 나 바로 다 나가. 진짜 리스트 무의미해야 되는데 와 너무 힘들다. 난 또 원래 그 무슨 기억할 때까지 맨날 그전날 얘기해서 네 바뀌거나 한 거야. 바뀌지 말라 할게. 색깔이 바뀌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내가 그래서 맨날 하다 맨날 저녁 늦게 나가지고 맨날 늦게 일어나지. 야 클래스 그림 완전 버리고 진짜 대단해요. 근데 아직까지 나오실 때 그냥 병원에 머리 좀 건 그 뒤에서 그런 거지 모의고사 아무튼 이렇게 풀려 나왔어. 그거 문장지 실컷 괜찮아 있어. 편집을 해가지고 치료도 그려지면 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뭐 선생님이 형식 그거 그거 한국에 되게 힘들잖아. 난 그거잖아. 그거에서 내가 근데 그냥 아까 그건 아니 뭐 힘을 나는 그 바지락 막 섞어가지고 같이 이게 길다. 아니 길다 그러면 길다요? 잘 끌게 길에 가는다는 게 시간이 틀리게 나 스타트가 그래. 아 집에 미치 너무 아 진지하게 안 되는 싫어요. 네 없어. 이거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안 되는 너무 애들어. 아 맞아. 너는 테스트 깨면 금방 노력하면 네. 내가 그냥 그거 듣는데 얘기했어. 아, 뭘 쉬지 않는 아, 내가 수학했던 거 있는 거 같아. 우리 쌤이랑 우리 제일 수학했는데 수업 안 했어. 나는 그걸 모르겠어. 너희 수학, 너 약간 그런 뭐, 뭐, 인상 기회를 열죠. 아, 여기 선생님이 끝나고 수업 있을 때요. 없어요. 네. 뭐 일 좀 하다가 튀면 돼요. 맨날 집에 가면 돼, 10시던데. 아니야, 10시에 집에 가는 게 어디야? 평소에 10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쵸? 어저께 몇 시 갔더라? 어저께도 11시 20분에 간것 같은데. 어제 일찍 갔다, 그래도. 네. 음. 11시 20분? 맞아요. 그때 교무실 문 잠그고 갔어요. 왜 맨날 교무실 문 내가 잠그고? 왜 맨날, 왜 맨날 나만 마지막에 나가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해요. 남들도 집에 가서 일을 할 텐데 나는 집에 가서 일하는 게 싫으니까 집에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집은 철저히 노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뭘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렇게 쉬는 날에도 집에 있다가 뭐 이렇게 어제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싶으면 그냥 나와요. 왜냐면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탕마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탕마에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멍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딱 펴놓고,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을 열면 되는데 그 열기 싫으니까 핸드폰을 꺼내요. 그래서 핸드폰을 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뭐 샀는데 오고 있나 뭐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집에선 절대 일을 안 해가지고 그냥 여기 나와서 한 1시간 하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 와서 1시간 하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울하게도. 왜 자꾸 할 게 끝나면 또 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주무실에 이제 내가 없는 날인 거를 이제 아는데 어쩌다가 이제 있다는 게 걸리면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신규생이 오늘 입학하다 본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왜 나오셨어요? 시집날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뭐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상담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돼요. 뭐 아무튼 갑시다. 얘네들이요.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보어 역할만 하는 형용사는요. 이거 내신 문제에 나올 때요. 보통 비스무리한 의미의 다른 형용사가 들어가 있을 때 바꾸기가 좋아요. 특히 얘네들이요. alive, alike 이런 애들은 유난히 많이 나와요. 애초에 afraid는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를 붙여보면 어색한 걸 아실 건데 alive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얘는 출제 빈도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alike는 형용사 자체가 그닥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like friends라거나 alike twins 같은 애들 써놨을 때 어색한 거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alone은 보통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lonely 자리에 alone으로 바꿔놔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쵸? lonely people 자리에 alone people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명사 수식도 되고 얘는 보어도 되는 전형적인 형용사인데 얘는 뭐만 돼요? 보어만 돼요. 그러니까 보어 명사 수식하는 lonely가 쓰였을 때 alone으로 시험 문제 대체해 놓으면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자 붙은 애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가져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끔 학생들이 좀 물어보는 편이라서 asleep, 잠든 상태예요. 그럼 얘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형용사는 sleeping이겠죠. 그래서 sleeping은 통상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쓰고 아니라면 현재 분사로 이제 진행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어라고 보셔도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래서 명사 수식 용도는 얘다. 그러니까 얘는 명사 수식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awake나 aware, awake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형을 만드는 전미사들에서 able, A-L-S-U-L-I-C, is나 O-U-S, Y 이런 데 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형으로 만들어진 주로 명사의 파생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용사들의 경우에는 얘들의 특징은 비교급 앞에 그리고 비교급을 만들 때 앞에 more를 붙입니다. 최상급이라면 마찬가지로 앞에 the most를 붙일 거고요. 그래서 몇 개 만들어 보시면 다 이상해요. naturaler 들어본 적이 없어요. selfisher 아니에요. 보통 통상 more selfish를 씁니다. 근데 이 파생형 전미사로 만들어진 형용사들이 ER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근데 그때는 ER도 맞고 more도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생형 형용사는 앞에 more를 붙이면 안 틀린다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뭐 꼭 사람들 뿐이 아니라 뭐뭐한 것들도 됩니다. 그래서 추상명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써있는 건 도식화 써서 이렇게 해봅시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형용사 플러스
복수 보통 이제 보통 명사라고 불러요. 복수 보통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들을 말해요. 아니면 형용사 플러스 단수 추상명사요.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원래 복수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수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rich people 이렇게요. 아이고. 그 다음에 Q 1번, 2번, 1번, 2번 뭘 볼까요? 하나만 보고 잽시다. 1번 볼게요. We need to listen to advice from. 우리는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하는 사람들? From the old and wise겠죠. 그럼, wise 앞에는 더가 없는데요? 겹치는 건 안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넘어가도 되겠네요. 패스. 부사의 기능, 위치, 문장, 부사. 문장, 부사는 뭔 소리예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부사는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수식하고 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더라. 부사의 위치는 기능에 따라 다르다. 이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교양으로. 그러니까 부사의 위치는요, 아리까리하면 서술형 쓸 때 맨 뒤에 쳐박으세요. 네.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비동사 뒤,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써놨어요? 써놓지를 말든가. 동사를 수식할 때요, 일반 동사 앞이 제일 일반적이긴 한데, 타동사의 경우에는 동사보다 앞인데, 동사구가 길어지면 목적어 뒤에다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뒤에다가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라고 해서 항상 앞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 동사의 형태마다 조금씩 바뀝니다만, 자동사는 통상 뒤에다 붙이고 타동사는 앞에다 붙이면 잘 안 틀려요. 왜냐하면 앞에다가 붙이는 이유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보통. 목적어 동사 뒷부분은. 근데 참 뒤에다가 부사를 써놓고 얘가 사실은 얘 꾸미는 거다 하면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쓰기도 하더라야. 근데 목적어가 별로 안 길면 얘가 짧으면 여기다가 부사를 쓰기도 해요. 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알겠지? 요 꾸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유동적인데요. 내가 본문을 외웠는데 서술형일 때 아이씨 부사 이거 뭐 어디다 써야 되지? 문장 맨 뒤에 쳐박으세요. 빈도부사는 제외하고 빈도부사는 뭐 중학교 한 2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조동사, 비동사보다 뒤에 일반 동사보다 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는 아니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는요. 자유롭다요.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정도만 적어 놓을까요? 동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위치 중에서요. 동사가 두 덩어리 이상일 때는 두 단어 이상이라고 합시다. 부사 두 단어 이상일 경우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끼우면 돼요. 이거 뭐라고 써야 깔끔하게 쓸 수가 있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어 사이에 쓴다. 그냥 1번, 2번 사이라고 합시다. 동사 1번과 동사 2번 사이. 뭐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되죠, 뭐. have almost killed. 이렇게요. have, pp가 동사 구죠. 그러니까 부사를 여기다가 끼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의 사이요. 세 단어 이상이면요. have almost been killed 해도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1번하고 2번 사이에 넣어요. 근데 2번하고 3번 사이에 넣어도 괜찮아요. have been almost killed.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넣고요. 동사가 세 덩어리 이상인데 꾸미는 부사가 두 개예요. 그럼 1, 2 사이에 하나 넣고 2, 3 사이에 하나 넣고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딱 1번 너무 쉬우니까 2번? 똑같네요? 3번? 똑같네요? 3번하고 갈까요?
They seldom went 혹은 went seldom. 빈도부사죠. 거의 뭐뭐 않다. 그래서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하고 똑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seldom의 위치는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형용사랑 부사인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암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애들. 그래서 fast, slow, early, late, far, near, high, deep, long, wide, great. 맞네요. 그래서 의미에 주의합시다. 얘네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고급진 뜻 하나 있어요. late요. 작고 한. 뭔 말이에요? 격식 있는 우리말 표현이죠. 작고 한. 작고가 뭐예요? 작고의 격식 있는 표현인가요? 죄송합니다. 작고가 뭐예요? 돌아가신이요. 돌아가신. 고예요. 한자로 고. 고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쓰자면 요거예요. 고 누구누구. 고 땡땡옹. 작고 하신 누구누구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한자는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뭘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자 쓰면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내 옛날에 뭐였더라? 이학원은 아니에요. 전학원에서 이렇게 부정사 할 때 이렇게 부정사를 이게 뭔 소리냐 해서 이게 아니 붙자고 정할 정자였는데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 했는데 이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기 막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원래 붙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이었더라고요. 입고 그리고 여기를 교차할 필요는 없지만 교차해 놓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하냐? 저도 한자를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요? 옛날 신문에는 조사 빼고 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본지의 기자가 해당 학자와의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문장이 있으면 본지 한자, 의만 우리말, 기자 한자, 가가 우리말, 해당 학자 한자, 와만 우리말. 그래서 그 옛날 신문들을 보면 막 이렇게 요즘에는 한자가 들어가는 신문 찾기도 어려운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읽었지? 이렇게요.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정말 잘했나 봐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한 19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신문 따위 안 읽으니까요. 그럼요. 신문은 뭐를 봅니까? 봐봤자 우울하게밖에 더해요. 요즘엔 더더욱 요즘 뉴스도 안 봐요. 원래 안 봤지만 우리 저기 용산에 계시는 각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용산 수원구 각하 좋댔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정치적 신념이 저랑 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네 이런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데 근데 아직 2년밖에 안 됐어요. 왜 2년밖에 안 된 거죠? 롯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랑 같은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싫어해야 맞아요. 그분은 학원 사교육에 대한 적대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아니 너도 씨발 개 키우면서 걔가 어떻게 하면 이제 걔 병원도 보내고 그 강아지 뭐라고 하죠? 캠프? 훈련 캠프? 보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 너도 네 새끼 한번 보낼 거잖아. 씨발로만 해야 되는데. 나는 애가 없는데. 그러시군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유명한 애죠? highly, 대단히, 매우, 몹시입니다. 그 다음에 mostly는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most가 가장 은으로 쓰일 때는 조금 불친절하네요. 더가 붙어야 돼요. most가 가장 많이일 때는 더가 안 붙어도 괜찮아요. 이거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최상급. 안 나오나요? 비교가 없네요. 그냥 참고로만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사라고 먼저 쓰세요. 씁시다. 부사의 최상급은 앞에 더를 안 붙입니다. 앞에 더를 쓰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최상급만. EST 혹은 most만요. 그래서 되게 예리한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독해 같은 거 하거나 내신은 특히 이제 내신은 미림 문형 같은 친구들은 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관사를 뜯어놔요.
관사의 위치를 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관사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상급인데 선생님 얘는 왜 더가 최상급에 앞에 안 붙었어요? 라는 질문을 꽤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해요, 답은. 고사는 앞에 덜을 안 붙입니다, 최상급을. 그 다음에 동일한 물체의 정도나 컨디션 따위에 대해 설명할 때도 덜을 안 붙이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 건. 근데 다만 네, 그쵸. 그래도 미림 문형 빼고는 다 붙여줘요, 관사. 예를 들어 원래 명사 앞에 있으면 붙어가지고 명사를 한 덩어리로 주고요. 더 명사면 더 명사를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악구에 있는 U2의 여고 선생님들께서는 엿먹어라 이 새끼들 이러고 다 찢어 발견와요. 그리고 또 그 미림 문형은 해석 없이 빈칸을 네가 알아서 영작해서 쓰세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해석 없고요. 생 빈칸이에요. 단어가 8단어 써야 되는데 단어 한 3개만 줘요. 알아서 채우세요. 이러기도 하고요. 한 6단어 정도 빈칸은 단어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빵꾸만 뚫어놓기도 해요. 쩔죠? 그냥 외워야 돼요. 나머지 학교들은 성보는 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한글 해석 없이 영작을 주기는 합니다. 성보고 홍보 남강은 그 정도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해석은 거의 달려 있고요. 뭐 배열 아닌 영작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나머지 학교들은 해석이 안 써 있는 경우는 거의 문장이 짧은 경우예요. 대충 맥락상 유추 가능할 정도로 짧은 경우. 문형은 해석은 줍니다. 해석을 주는데 한 3문장 정도를 한 방에 영작을 시키고 막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 보통 이제 거의 1등급 때 애들만 맞춰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맞추면 저 물개박수 쳐요. 이걸 어떻게 썼냐? 야, 나보고 쓰라고 해도 나 한 이거 15분 걸리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쓰는 거예요. 외워서 사실은. 못 맞춰요. 단어 배열해야 될 단어가 관사까지 찢어 발겨가지고 한 48덩어리 막 40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고 쓰라고 쓰기 편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빼먹고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작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단어를 몇 개 덜 줘도 알아서 채울 수 있거든요. 내가 기본적으로 외워놨으면. 근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외우지 않으면 이 관사가 어디지 씨발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관사 틀리면 그거예요. 그건 그으려고 되는 거예요. 그으려고. 배열로 주는 이유가. 아무튼 둡시다. Q 1번. 1번? 2번? 뭘 볼까요? 다 봅시다. 빨리. 짧으니까. 내 심장은 파운드는 뭐죠? 쿵쾅쿵쾅 뛰다. 혹은 쾅쾅하고 치다도 돼요. 그래서 그죠 그거 MMA에서 뭐예요? 파운딩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그 파운딩이에요. 그럼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Really? Hardly. 이러면 임종이 머지 않은 거예요. 그쵸? 진짜 거의 안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뛰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How's Julia doing? 어떻게 줄리아는 지내고 있니? I haven't seen her. 나는 걔를 늦게 만난 적은 없어져. late 하면 최근에 해야겠네요. lately. 그리고 2번 정도 풀어봅시다. 20분. 이거요? 10분이요. 이거 셈을 왜 그렇게 해요? 47분인데 23분이지. 너무 못했어. 넌 셈이 왜 그 모양이다. 그래서 야, 너 36 곱하기 15 해봐. 응. 써놓고 응. 야, 곱하기 10 하면 360이지. 5배 하면 반이잖아. 360에 반을 더해. 540이잖아. 360에 반을 더하면 160이잖아. 180. 540 맞네. 처음에 한 게. 1.5를 곱할 때 24 곱하기 1.5를 하고 있지 말고 24 곱하기 10 더하기 24 곱하기 6을 하라고. 이게 빠르다고. 5를 하라고. 이걸 짱구처럼 15를 곱하고 있지 말고. 하고 좀 그러네요. 얘를 그냥 15로 바꾸면 되죠,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요거는 감이에요, 감. 그러니까 수감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해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배운 거예요. 저는 수감이 진짜 없는 사람이라서,
이거를 그냥 학습으로 배운 겁니다. 얘 쉬울 거예요. 부사 파트라서. 감으로 해봐. 감으로 해요, 감으로. 움직임 이거는 이런 거는 첫 번째가 어떻게 떨어지나 어떤 거 없는 거? 이거는 진짜 무관심. 그럼 시대예요. 헬스님은요. 숙제를 미리 처리하고 있는 분들이군요. 똑똑한 자들 같으니. 몇 번이에요? 3번? 2번. 이거 네, 2번. 뭐요? 가위바위보 늦게 내는 거요? 보고 내기? 그 인터넷에서 옛날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의 가위바위보법 알아요? 절대로 지지 않는 가위바위보법? 근데 내가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위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으래요. 가위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고가 나오면 그대로 뻗으면 되는 거고 주먹이 나오면 피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이렇게. 근데 봐봐. 너 집에 가서 이따가 둘이 그거 해봐요. 누가 봐도 이 새끼 늦게 낸 애가 보여요. 봐봐요. 누가 봐도 늦게 내요. 전설의 가위바위보법인데 내 생각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급의 순발력과 동체 시력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말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면 최소한 지진 않는 거잖아. 그죠? 내가 지는 경우의 수는 없네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지는 건 주먹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지는 건 가위인데 그랬으면 내가 가위를 냈겠죠. 지지 않는 가위바위보법이라는데 애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뱀이 물으려고 날라올 때 그 뱀의 대가리를 칠 수 있는 고양이급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 치네요. 아, 똑같이네요? 오씨야, 그것도 굉장한데? 영원히 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묵집하면 무조건 저 있네? 이겼어요? 똑같이 못 내네. 자, 갑시다. 1번이요. While every relationship has disagreements, 모든, 이렇게 많이 읽고 있죠? 어법인데? 억울하다. 읽었으니까 할게요. 모든 관계는, 이게 의견 불일치라고 합시다. 의견 다툼, 의견 불일치. 우리말로 번역하기 썩 마땅치 않은 단어죠. disagreement가요. 의견 합치가 잘 안 되는 것. 그럼 의견 불일치를 가질 거예요. while이니까 이거 대조의 부사절이죠. 그러면 반면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의견 불일치가 있긴 하지만 the number and severity of those disagreements. 그럼 숫자하고 severe 이 심각한이잖아요. severity 심각성이겠네요. 그러한 의견 불일치의 수나 심각성은 주어가 A and B니까 very에 S 안 붙었네요. 요렇게요. 상이하다, tremendously. 얘는 상당히죠. 엄청나게 다르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It is not common to find. 여기가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네요. 진주어 덩어리가 relationship with complete different ideas about 문장 끝까지네요. 끝까지 안 읽을 거니까 어차피. 그럼 흔치 않대요. 아니 안 흔치 않대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때려야 돼요. 그죠?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하긴 해요. 그쵸? 제가 굉장히 똑똑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똑똑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니까 안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거네요. 그죠? 이런 어투를 되게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위 사건에서 피고의 행동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뭐 이렇게요.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하는 건 안 흔하지 않으니까 제법 흔해요. Find two people. 두 사람을 찾습니다. In relationship. 특정 관계에 있어요. With. 근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데 뭐를 가지는 사람들? Complete 하면 완전한이잖아요. 완전한
다른 아이디어. 그럼 complete가 다름의 정도를 수식해야 되겠네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의 정도가 얼만큼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ly가 붙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others요. 누구하고 쌍을 이루는 표현. 저 앞에 있는 some하고 쌍을 이루는 표현이 되겠네요. some 몇몇 사람들은 rush into it. 그럼 뛰어들어간대요. 달려들어간대요. 3번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몇몇인가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법상 틀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틀리려면 여기 앞에 더가 붙어서 이런 사람 말고 저런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전부여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have to deal with 여기까지만 갑시다. not only 뒤에 어순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얘는 부정의 부사 혹은 부사구 도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우리 도치할 때 할 겁니다만 도치까지 가기 전에 내신이 올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러면 얘는요. 요런 패턴입니다. 문장의 맨 앞에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 내지는 부사구가 맨 앞에 위치할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가 도치가 되는데 그 도치의 형태는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그 뒤에다가 의문문 쓰고 마침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they have to deal with를 쓸 건데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요. they have to deal with를요.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나왔어요? do가요. 그래서 요렇게 의문문 어순이 된 거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고1 때는요. 서술형 문제로 밥 먹듯이 나오는 애예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잘 안 내요. 1학년 때 하도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을 거라서. 그리고 교과서에 1학기 중에 한 번 이상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 공부하시면서 애지간히 연습하실 거예요. 교재 문제들이 진짜 많이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Level the playing field. 좀 헷갈렸을 만하네요. In your discussions. 여기는 얘가 만약에 레벨은 통상 수준 정도 단계를 나타내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명사인가 보다 하면 이게 주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기 보면 뒤에 동사가 어디 있나 하면 여기는 의주동이고요. 어디 있나 하고 보면 동사가 안 나와요. 그죠? 동사가 없는데 이렇게 뭔가를 길게 쓰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얘가 동사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주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은 말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할게요. 사실 얘가 동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은 뭘로 눈치챌 수 있냐면 이상하네요. 제가 사실을 좋아하나요? 저의 말버릇인가요? 내가 사실을 많이 쓰나요? 그래요? 그죠? 그죠.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러면 얘가 명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바로 다이렉트 달리면 안 돼요. 목적어를 달고 올 수 있는 건 누구만의 특권이에요? 첫 번째로 동사 혹은 동사랑 유사한 준동사만의 특권. 그죠? 특권을 둘이 갖고 있으니까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놈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최소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아니면 동사이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level 들어가면 안 되는 명사면 안 되는 거고 얘가 동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평평하게 하다예요. 평평 혹은 평등, 균등하게 하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못해도 2학년 지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안 써있나? 무슨 모의고사에서 갖고 왔는지 안 써있네요. 이게 이제 level the playing field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등장한 배경은요, 경제학에서예요. 그래서 운동장이 평평해야 된다라는 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산업에 특혜를 주면 얘네 운동장이 이쪽으로 쏠리도록 유리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평평하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기본 개념이,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상생이잖아요. 자본주의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이 정도만 아세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개념은요,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말하자면 상업적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알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예요. 그 아담 스미스 형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마치 누가 이끌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듯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려운 산업, 어려운 사람, 어려운 기업,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손을 뻗어주면 이건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불리하게 하는, 말하자면 운동장을 기울이는 행위다. 불평등한 행위다. 불공정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level the playing field, 어떤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엔 경제학자들의 개소리인 거고요. 얘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박스를 주우면서 저기 다리 밑에 사는 할머니 같은 사람을 그러면 굶겨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세금 냈는데 너 씨발 세금 1년에 한 1200억 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웃기는 게 그거예요. 공무원 새끼들 세금으로 밥 먹으면서 말이야. 공무원도 세금 내요. 공무원이 세금 제일 정직하게 내요. 탈세가 불가능하잖아요. 나라에서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세금 내요. 그러면 내가 내 월급 놔주는 거예요? 자, 병이야. 월급 받아라.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금을 뭐 얼마나 내길래 공무원들 내가 월급 준다 그래. 1년에 한 1000억씩 세금 내면 인정이지. 근데 뭐 그거 아니면 어차피 아가리 싸물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봅시다. 두 번째로 병렬 구조와 어순 이어. 우리 최근에 병렬 구조 안 봤나요? 봤죠, 접속사에서. 그럼 얘 설명 안 해도 되겠다. 병렬 구조가 뭐였죠? 병렬 구조의 정의는 뭐예요? 그쵸, 대등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같은 거예요. 뭐가 같대요? 여기도 써 있을 거예요. 아이씨, 형태형이. 아이씨, 여기는 되게 설명이 불친절하네요. 우리 문법 교재에 써 있던 말 기억나요, 혹시? 문법적 역할이 대등하다, 뭐 이런 표현 써 있었어요. 뭔 소리죠? 건치 자랑 중이에요? 자꾸 저한테 이빨을 보여주시는데? 아무튼, 그러면, 문법적 역할이 대등하다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 첫 번째. 일단, 품사가 같아야 된다. 품사 동일. 두 번째, 대답을 했어야지, 안 쓰죠. 문장 내 역할 동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아니면 수식어. 내려가기, 옆으로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래다 쓸게요. 3번, 형태 동일. 주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얘기가 될 거예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동명사는 동명사. 그래서 병렬 구조를 연결할 때 이 두 번째 투는 생략 가능하다, 이죠. 근데요. ing랑 pp가 이어지는 건 괜찮아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흔히 병렬 구조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동일하다는 보통 좀 추가 옵션 같은 애예요. 플러스 옵션 같은 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데 안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쓸 수 있는데 동명사를 굳이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해석이야 뭐. 병렬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이죠. 사실 병렬 구조를 맞추려면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의 패턴이죠. 병렬이. 읽어야 되니까요. 봅시다. He pulled Jason out of his bed. 예문이요. EX. Open the front door. 그럼 주어 동사예요. 이 새끼를 끄집어냈어요. 침대 밖으로 나와 이 새끼야. 이러고 사채업자 같네요. 그 다음에 opened. 뭐지? 과거 분사의 분사 구문인가 하고 봤는데 이상해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and가 뒤에 있네요. 그럼 동사,
동사 and 동사의 병렬 구조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요. Q 1번.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Jessica. 최근에 이걸 어디서 봤는지 본 것 같아요. 그 전치사 to랑 동반하는 표현들 있었잖아요. 그죠? 2번이 아닌가요? 2번 맞죠? contribute to, object to? 아닌가요?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나도 한 것 같은데? 그죠? 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막 기억이 섞인다니까요, 지금. 1학년, 2학년을 동시에 들어가서 그래요. 헷갈려요. 요 학년인지 저 학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봅시다. 나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전치사. 그래서 ing. 나는 제시카를 만날 걸 기대하고 있어요. and get. 그럼 만약에 get이 들어갈 자리라면, 얘가 들어갈 자리라면 뭐랑 병렬인 거예요? 동사 병렬이니까 I am 하고 병렬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건 안 쓰는 게 나을걸요? 여기에 I가 생략된 거잖아요. 나는 제시카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I get to know her.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녀를 알게 된다가 되는 거죠. 나 쟤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돼. 나 쟤 알아.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Looking forward to meeting Jessica라고 말하면 맥락상 쟤를 만나서 알게 될 게 기대가 돼야지. 만날 게 너무 기대가 돼. 난 쟤를 알게 돼.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알게 돼. 만나서 알게 될 것이 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병렬이 ing하고 ing가 병렬이 돼야 될 거고 그럼 굳이 생략된 부분은 I am 쓰기 싫다. 괜히 썼다. looking forward to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getting to know her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버렸네요. get to는 뭔 뜻이에요? 이거 꽤 여러 번 본 거예요, 여러분들. get to 부정사하고 come to 부정사요. 그쵸?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이거 되다 상태 변화의 이형식 동사에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get하고 come은 to랑 결합해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이더라. 그 다음에 2번이요. Recently the risk of passports being stolen or losing lost네요. 그럼 최근에 위험이죠. 뭐의 위험? passports being stolen. 여기에 형태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of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왔어요. 근데 동명사가 의미상 수동으로 왔네요. 수동이 된 이유는 passport,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 즉 의미상 주어죠. 이 의미상 주어가 passport이기 때문에 여권이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권을 도둑맞는 것 혹은 여기에 losing이면 뭐랑 병렬인 거예요? losing이면 being stolen 하고 병렬인 거고요. lost가 되면 stolen 하고 병렬이네요. 그러면 losing 하면 lose는 무슨 말이죠? 지다 혹은 잃다. 그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죠? 실종되다. missing의 의미를 갖는 건 lost예요. 사라진, 잃어버린, 실종된. 그럼 losing을 써버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잃고 있는 정도의 의미의 분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being이 생략된 거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being lost요. 그 다음에 빨리 하고 때려칩시다. The project aims to build conversation around disability and to pushing. 그럼 이 프로젝트는 aim to 부정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build conversation.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소통을 쌓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누구 사이에요? disabled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장애요. 오케이.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nd to pushing이네요. 그럼 투부정사랑 병렬일까요? ing가 어디 있죠? 없네요. ing 있지도 않네요. 그러면 to push니까 여기가 목적어 하나, 여기가 목적어 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큰 접근 가능성을 쌓아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도 거의 없군요. 그러면 숙제는 51쪽까지 합시다. 51쪽까지. 2월 17일 뭔 요일이죠? 토요일. 숙제 51까지요. 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시다. 왜요? 왜요? 영어를 맨날 해요, 그럼?